대변인 오래간만이니까 기차역에서 사진 찍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창당한 이후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오늘 직접 전라북도에 오셔서 국민의당에 대한 바람을 제대로 일으켜주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국회의원들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다음 주 지나면 이제 10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록색 옷 입은 분들이 무려 40여 분 가까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의당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는 이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저는 더욱 뜻깊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의당이 2월 2일날 창당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제1야당,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6석 이상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돌아다녀 보니 또 우리 후보님들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면면을 살펴보니 이제는 10석을 다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같이 해줍시다. 그리고 안 대표님 멀리 오셨는데 저희에게 기 좀 불어 넣어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대표이신 안철수 우리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주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당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9월 2일날 이제 새정년 소속 의원으로서 야당의 혁신은 실패했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바로 이곳 전주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혁신 실패하고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는 이 야당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2월 13일. 저는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날짜를 따져봤습니다. 90일 전입니다. 100일도 아니고 바로 만 90일 전에 홀로 혈혈단신 그리고 허허벌판에 선 기분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90일 만에 지금 당도 창당되고 지금 현재 정말로 많은 공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수 후보 확정된 곳만 68곳 그리고 지금 경선이 확정된 곳 17곳 합하면 모두 85곳이 이제 그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3분의 1입니다. 정말로 빠른 속도로 활동한 지 90일 만에 여기까지 진행된 건 전례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막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국민의당 목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수권 정당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권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목표가 같은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겪었던 경험은 그것과는 반대였습니다. 여당은 또는 보수는 많은 생각이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뭉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는 대부분이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하나라도 다르면 배쳐가면서 스스로 운동장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의 저한테도 제가 혁신이 실패했고 낡은 진보를 불사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새누리당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척하고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이고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즐겁게 잘 살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목적인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패권 세력들은 지금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선 지나고 나면 이 세력은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다시 예전의 패권 정당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선을 지나서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교섭단체로서 국회의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당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의 대선 후보들이 서로 정말로 건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중도의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정말 경쟁을 할 수 있는, 건강하게 서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인재 양성에 대한 그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후보들이 확정되면 함께 공약에 대해서, 이 지역 개발 공약에 대해서 많은 토론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공약으로 내세울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북의 희망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 차원의 전격적인 아주 큰 규모의 지원이 없다면 결국은 언제 효과가 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집중 투자해서 성과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전북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새만금 신항만 조성 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정말 최적의 입지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동남아 허브항으로 조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대중국 물류 전진기지로 그 개발을 서두르면 그것이 전북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주위에 신항만과 연계한 첨단 제조나 조립, 가공 관련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미 약속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본부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만 이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연관된 500여 개의 그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이전을 하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 전북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등이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실행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말로만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꼭 약속을 지키고 실행에 옮기는 정당이 되겠다. 그런 약속들 그리고 그런 다짐들 여기 모이신 보석 같은 후보 한 분 한 분과 함께 그 국민들 앞에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동영 전 장관님의 정책 제안 소리겠습니다. 우리 전북도당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지금 3번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4번째 이어지는데 전북도당이 응답하라 국민의당 시리즈에서 첫 번째 제기했던 일자리 햇볕 정책을 중앙당이 이번 20대 총선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정성장론을 줄기차게 제기해왔고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론의 하나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만큼 지급하자 하는 그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임금법을 국민의당이 과반수가 되면 그날로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갖게 되면 제1호 법률로 추진할 것을 중앙당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정임금법은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입법을 시도했던 법입니다. 미국이 뉴딜 80년 전에 대공황 때 수천만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일으켰을 때 국가의 정책 잘못으로 무너진 경제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땀 흘려 일하는 육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공정임금법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다 시행되고 있는 선진입법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이 공정임금법을 입법하는 것은 바로 20대 국회 국민의당이 전국에서 선권해야 하는 그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한옥마을입니다. 작년에 1000만 명이 왔습니다. 1000만 명이.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는 다 잘 삽니다. 자, 100년밖에 안 되면 이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제2의 건축혁명이 필요합니다. 이 전북을 건축혁명의 메카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옥건축에 일하는 목수, 목공, 미장, 벽돌, 기와, 단청, 토공 명인 명장 10만 명을 이곳 전북 땅에서 만들어서 유럽의 건축혁명을 바우하우스라고 합니다. 바우, 빌드, 하우스. 100년 전에 미술가, 건축가, 예술가들이 기술과 예술을 합해서 2000년 동안 이 로만 방식, 그리스 방식의 건축 문화를 2000년 만에 현대식 건축으로 성냥갑 같은 아파트 학교 건물식으로 일대 혁명을 일으켜서 현대 건축의 효시가 되고 독일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의 80%는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 정책의 가장 강고한 지지 기반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개념에 동의하는 절대적인 일부가 사는 곳이 바로 이곳 호남입니다. 바로 국민의당이 대변해야 할 것은 호남 개혁 정치, 호남 개혁 정치가 가야 할 것은 바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대표를
전주해서 국민의당 전북도지부가 뒷받침을 해서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일어섰던 우리 조상들이 중심에 섰던 것처럼 요새 중심에 선 게 하나 있어요. 이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오니까 어떤 청년이 사업 기회를 찾다가 여기서 한복 대여점을 한번 열어보면 사업이 될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옆에서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거 안 될걸? 그런데 냈어요. 근데 여러분 한복 대여점이 대박난 거 아시죠? 1호점, 2호점, 3호점, 19호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토요일 오후에 보면은 여기 도처에 한복 입고 사진 찍는 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인사동에 갔더니 인사동이 전부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유행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왔는데 이제 이곳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유행이 인사동으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징이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님 전에 청년몰 가보셨죠? 남부시장.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30명의 서울시청 공무원을 여기 파견했습니다. 1박 하면서 남부시장, 야시장이 왜 성공했는지, 청년몰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것을 가서 실제 견학을 해라 이렇게 시찰단을 보냈어요. 전국의 시장 상인들이 여기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가, 전주가 변방이 아니라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재 양성에 관한 정책 제안 설명을 안철수 상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재를 키워서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키우지 않고 오히려 바깥에서 제대로 잘 큰 인재들을 소모하는, 없애버리는 일종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재 영입 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 인재 영입 시스템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그 정당에서는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청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소속이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역위원장 내지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청년들을 이제 청년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일종의 동원의 수단으로만 쓰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재가 정당을 통해서 육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면서 건강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 정당이 제대로 국민들께 인정받을 청년위원회 개혁을 통해서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당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종연구 소장 박기덕 후보님 모셨습니다. 전 19대 국회의원 전정희 후보님 모셨습니다. 전 16, 17, 18대 국회의원 조배숙 후보님 모셨습니다. 국민의당 화이팅! 송산승리 화이팅! 안철수 화이팅! 정동영 화이팅! 김관영 화이팅! 제2통합혁명 화이팅! 아이고.